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지선은 3,016원이고 저항선은 3,8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16원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3, 4일 안에 다시 한번 3,016원 위로 가격을 형성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3,016원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우리 XRP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블랙록의 ETF 신청. 자,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 XRP에게 어떤 가격적인 상승의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매수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매수를 하고 있고 누가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번 더 흔들고 급등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작년 11월과 12월 달에 그 급등 전에 흐름을 가지고 한번 봤고, 지금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보니까 급등 전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 파동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작년의 흐름과 똑같은 흐름이 이번에도 나타난다고 하면 과연 어디에서부터 급등의 흐름이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 전에 우선 일봉을 보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니까 3,016원과 3,800원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이 안에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3,016원 아래쪽으로 빠져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죠. 언제부터? 6월 5일, 6일, 7일 이 3일 동안에 3,016원 아래쪽으로 빠져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4일째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3,016원 위쪽으로 올라왔죠. 제가 예상한 대로 3, 4일 안에 올라온다고 하면 3,016원 이 단단한 지지선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일시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지선은 깨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라고 했습니다. 고래들이 한 번 더 개인 투자자들을 떨구기 위한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때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16원 단단한 지선이고 그 지선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3,016원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 그게 마지막 파동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이야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4개월 전에 말씀드렸죠. 4개월 전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현지 언론을 찾아봤어요. 현지 언론을 찾아봤더니 한 군데서 블랙록에서 XRP 현물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죠. 블랙록에서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현지 언론을 찾아봤습니다. 현지 언론을 찾아봤더니 오늘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3, 4일 전부터 해서 쭉 기사를 찾아봤더니 여기에서 세 군데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대형 자산 운용사라는 곳에서 한 군데, 그리고 블랙록이라 지칭한 데가 두 군데,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분명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서서히 냄새가 폴 올라온다는 거겠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사화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현물에 있어서 조금씩 이게 건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흐름이 맞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예상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블랙록이 이거에 하고 있다는 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냥 냄새만 풍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형 자산 운용사에서 ETF 승인 신청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중소형 자산운용사에서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늦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 자산운용사에서 ETF 신청을 하면은 잘 나오지 않고 계속 연기되는데, 여기 중간에 대형이 쭉 들어오면은 이것이 그냥 가다가 그냥 여기서 같이 두리뭉실하게 승인이 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소형 쪽에서 계속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게 그거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블랙록이 들어오면 너희들 해줄 거지, 이런 식으로 SC에게 보냈는데 SC는 뭐 끄떡도 안 하죠. 근데 아마도 대형 또 자산운용사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XRP 현물 ETF도 빠르게 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전에 것이 아니라 딴 하나, 갈링하우스가 계속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현물 ETF 승인은 10월 달 정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게 점차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는 예측에서 막 말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될 듯 말 듯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링하우스의 입을 믿어라,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4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4번 만나고 난 이후에 이야기한 것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갈링하우스의 입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ETF 승인 그 부분은 10월 정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재미로 읽는 기사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재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뭐냐면 최대 2,500%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50년도까지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봤더니 28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2050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가중치를 준 거예요.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3,000원 곱하기 뭐 1.5 아니면 2.0 이렇게 가중치를 줍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50년이 되면 이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재미로 그냥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신문이 재미로 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였었냐면, 제가 두바이도 갔다 오고 라스베가스도 갔다 왔죠. 두바이 같은 경우에 제가 첫 번째 종목부터 7번째 종목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었죠. 전체적으로 뭐 40%, 50% 상승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19일 만에 거의 400% 상승했기 때문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라스베가스 갔다 온 다음에도 제가 뽑아놓은 그 코인들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코인인데 뒤에서 지금 현재 꿈틀거리고 있는 코인들을 우선 빼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코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종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이콘이었죠. 아이콘 같은 경우에 5월 28일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160원이었습니다. 6월 6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226원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47.5%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한 번 더 지금 현재 흐름을 한번 볼까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흐름 보면 이렇습니다. 자, 현재 흐름 보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거의 9.52% 상승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 보였죠.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시문의 심리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이제는 뭡니까? 이 정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정고점을 뛰어넘는지 안 뛰어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한번 눌림목을 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서 여러분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수익이 47.5% 상승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느긋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고 하시면 이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조심하시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라스베가스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까지 전부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최근에 급등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끝부분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그 종목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매매하시면 충분히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 같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기간에 그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개인은 팔고 있고 대왕고래들은 사가고 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대왕고래들의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조막송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왕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대왕고래들 같은 경우엔 경고등이 몇 개 떴습니까? 거의 8개, 9개, 10개가 뜨면서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조막송 고래들은 경고등이 2개, 3개 뜨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대왕고래들의 매수의 양과 이 조막송 고래들의 매도의 양 합히면 어떻게 됩니까? 대왕고래들의 매수의 양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받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016원 이 부분이 바로 대왕고래들의 뭐였었다? 매수의 단가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016원은 여러분 단단한 지지선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016원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인원 거래소에서 거래들이 선택한 가상화폐는 뭐다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중간중간에 뭐 테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XRP, 비트코인, 도지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3016원에서 계속적으로 단단하게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대왕고래들의 매수의 단가다. 이 부분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RP 디지털 유로 도입되면 폭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탈달러화입니다. 탈달러화인데 과연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이겁니다.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용납해 주겠다. 그러나 달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탈달러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탈달러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제재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모든 나라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걔들도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도 과연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XRP를 이쪽으로 도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 호재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된다고 하면 호재거리기는 호재거리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결코 뭐 XRP에게 커다랗게 좋은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거리들 계속 쌓아놓고 있죠. 쌓아놓고 있는데, 이 호재거리들을 쌓아놓고 있는 도중에도 우리 XRP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오르지 않는데 독보적으로 혼자서 그냥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른 코인들보다는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왜? 이런 호재거리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이게 수치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런 호재거리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XRP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 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기류를 탄다고 하면, 그때는 강하게 매수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기류가 없다고 하면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3차까지 매수했느냐?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번째 이야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 3,016원과 3,800원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이다. 그리고 3,016원 일시적으로 이탈했어도 3일, 4일 안에 올라오면 되는데 3일, 4일 안에 올라왔다. 그리고 3,016원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었다? 대왕거래들이 매수한 그 매수 단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이야기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전제 조건을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 보면 1번, 2번 차트가 있습니다. 1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급등, 작년 11월과 12월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러한 흐름이고,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 자, 보면은 급등하기 전에 흐름 보면 올려놨다가 한번 대폭적으로 급락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서 급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번 올려놨다가 대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급락을 시키죠. 급락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한번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급락을 시킨 후에 파동을 만들어낼 때 이 저점 보세요. 이 저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뭔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점을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급락을 시킨 후에 여기서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만든 이 저점이 다시 한번 저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파동이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동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3,016원 그 부근이 다시 한번 저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전고점이 얼마냐면, 전고점이 5월 11일과 12일 날 그때 만들어진 고점이거든요. 그 고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서 저점 찍을 때 그 저점이 바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매수하는 그
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조금 지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 이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2번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2번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에서 저점 만들었죠. 작년에. 그 다음에 파동을 이렇게 만들고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저점 만들었죠. 파동을 이렇게 만들고 또 한 번 만들고 이렇게 급등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전에 그 급하게 급락시켰을 때 그 저점보다 분명히 지금의 저점이 위에 있죠. 마찬가지로 급락시켰을 때보다 지금의 저점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저점 여기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 그런 파동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파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저점을 우리는 뭘 하겠다? 여기에서 타겟으로 잡아서 이때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겠다. 나머지 70%를 여기에서 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70%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더 늘려야 돼요. 더 크게 물량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XRP 더 물량을 크게 늘려야지만이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수했다고 하면 이 저점에 다시 한번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급등하면 여러분 충분히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70% 가지고 돈을 굴려야 된단 말입니다. 돈을 굴려서 여기서 수익을 만든 다음에 XRP 더 추가로 매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라스베가스 1, 2, 3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콘이었죠. 아이콘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47.5%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49.6% 상승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다 매수하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47.5%, 49.6%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기서 나머지 70% 가지고 이걸 매수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XRP 관련해서는 충분히 더 크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XRP 예전에 고점에서 매수할 때 그 양과 지금 저점에 매수할 때 그 양이 똑같아야지 여기서 반으로 딱 잘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 단가가 그렇게 맞춰지는 거지. 위에서는 뭐 1억 원 매수했는데 여긴 1,000만 원 매수했다. 그러면 매수 단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서히 매수하셔도 돼요. 서서히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1차적으로 전고점 위로 올라갔어요. 전고점 위로 올라갔는데 한 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맞고 떨어졌어요. 자, 이번째 세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에서 매물대가 있어요. 첫 번째 도전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돈이 없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려고 뚝 한번 찔렀는데 뚜루룩 쏟아집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돈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한번 찔러 봅니다. 자, 쏟아지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받쳐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싸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싸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3차 도전합니다. 3차 도전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뚫어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1차 도전했고 여기서 2차 도전했고 이제는 3차 도전하고 있습니다. 3차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전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가 바로 이 가격대에 이제는 지지선이 될 것이고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저점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해야 되지 이 전고점을 뚫어낸 다음에 매수하면 늦다.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뚫어낸단 말입니다. 뚫어내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에겐 최적의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세 번째 종목 공유 후에 삭제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모두 다 공유했죠. 자, 세 번째는
제가 어떻게 공유를 하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저점이라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하는지 그래야지 어떻게 고점을 뚫어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코인 여기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제가 비트코인 라스베가스 2025 관련해서 관심 종목 1선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 2선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3선 오늘 올려드릴 거예요. 이 3선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들어오느냐,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여러분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세 번째 종목, 이건 네이버 폼이에요. 네이버 폼도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 링크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 두 번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방법, 세 번째 네이버 폼에 들어오시는 방법, 이 세 가지 모두 다 여러분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다 선택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나 이거 영상 아랫부분에 보면 더보기가 있다고 하는데 더보기 내가 확인을 못하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10-9966-3148로 라3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라3이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